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SG의 패권 전쟁,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그린 테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방송을 찍게 됐어요. ESG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이라는 재밌는 기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절에 탈퇴했었던 파리 기후 협약을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재가입한다는 얘기인 거고,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려 향후에 한 10년 동안 1870조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 11월 22일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2060년까지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제가 둘째 날로 기억을 하는데, 왜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서둘러서 이렇게 탄소 중립 얘기를 꺼내고 나섰냐? 아마 이건 중국이 이렇게 똑똑한, 그리고 아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역 분쟁으로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아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그 첨단 기술 부문 압박에 이어서 기후 변화나 ESG를 들고 와서 중국을 괴롭힐 거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이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의 환경을 해치고 미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악과 같은 국가가 중국이다라고 막 때리면서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시 주석의 의지 때문인지 몰라도 확실히 공산당인지 중국 기업 중에 ESG 공시를 낸 기업의 비율이 무려 85%까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벌써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참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 그야말로 ESG 헤게모니 쟁탈전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G2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강대국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도 금액은 비록 작지만 그린 뉴딜이라 그러면서 이 부분에 뒤처지지 않고 세계적인 흐름을 쫓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 중국이 더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 중국은 제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이지만 사실 미국은 금융, 이렇게 자본으로 전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잖아요.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락의 고위 임원 출신이 바이든 정부 경제팀에 합류했다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요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록의 ESG 상장지수 펀드 등에 무려 50조 원에 이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ESG 투자 지침서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 뭘요?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들, 주로 중국 기업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기업들의 주가 비롯해서 해당되는 경영, 큰 타격을 받겠죠. 즉 ESG 앞으로 참여 안 하면 투자금 회수해 버린다라는 협박을 미리 예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의 ESG 투자 자산의 규모가 사실 최근 한 6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지금 도이치뱅크가 예상을 해볼 때 2030년, 즉 10년 뒤에 가면 한 3배 더 늘어난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글로벌로 없는 투자 자금, 엄청난 자금을 잡아야 되니까 일본 기업도 중국 기업들처럼 ESG 경영 공시를 의무화시킨다든가 굉장히 좀 발빠르게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미 한 484원 정도 글로벌 자금들이 순유입, ESG로 말이죠. 즉 이런 바이든의 친환경 이런 부분들에 아마 돈 냄새를 투자자들이 맡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미 ESG 관련된 이런 자산들, 주로 뭐 이가 이제 환경이지만 1,430조 원에 이르고 있고, 이런 그 상장주 지수 펀드 앞서 소개해드린 뭐 QCLN이나 ICLN 같은 등등 해서 포함해서 작년보다 5배 이상 많은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힌트를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시민단체가 막 반발한 이게 기사, 경인일보 기사인데, 이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덕적도 인천 해역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뭐 우리나라 한전도 있고 많은 기업들도 하고 있겠지만 굳이 이걸 뭐 국부 유출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환경 파괴 등등 얘기를 한 건데, 흥미로운 건 이 오스테드 회사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번 ICLN ETF 그 환경 테마로 소개를 드릴 때, 그린 테마로 할 때 여기 이 회사입니다. 오스테드라고 그래서 ICLN에 한 4.6% 정도 투자가 되는 회사고, 하나의 그린 히어로라고 하는 펀드에도 한 2.7%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 소개해드린 걸 잠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ICL에는 태양광과 풍력 쪽 업종에 주로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 종목 관련 주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전기차인 배터리라는 펀드를 내서 이름에도 나와 있듯 전기차와 배터리 중심의 테마 펀드, 2차전지 테마 펀드를 냈어요. 그래서 뭐 ETF 2차전지도 있지만 이런 등등이 각각에 조금 빠져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 보완한 게 QCLN이다. 전기차인 뭐 테슬라나 니오가 들어간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게 이제 ICN은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또 빠져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미풍을 보면 한국이 태풍 분다고 그랬으니까 한국 주식들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화의 그린 히어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뭐 CS 윈드라든가 한화 솔루션 뭐 이런 등등 LG 화학 등등이 투자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잊지 말고 계셨다가 시장은 언제든 항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 사 모아 보시면 어떨까. 이게 우리의 결국 미래를 바꾸고 글로벌 그 수천조에 달하는 자본이 이쪽으로 좀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그린 테마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